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모레 수능 날이 되면 우리나라는 온 국민과 언론이 수험생 배려에 나서죠. 군대, 공항까지. 수능 수험표는 각종 할인 이벤트 티켓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수능 마친 수험생들과 엄마 아빠가 함께 보면 좋은 영화가 마침 개봉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다룬 다큐 영화인데요. 시사회에 가본 분들 평을 들어보니까 아이들 생각이 나서 몇 번씩 우셨다고 합니다. 괜찮아 앨리스, 이런 다큐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연출한 양지혜 감독님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양지혜 감독님은 공영방송 방송 작가로 오랫동안 일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영화 감독을 맡아서 영화를 만드신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오마이뉴스에 다른 업무차 이제 미팅을 간 적이 있었어요. 2년 네.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꿈틀리 인생학교라는 학교를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 학교가 있는데 이제 꿈틀리 인생학교다. 근데 이 학교가 학생들이 1년을 좀 쉬어가는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1년을 쉬어가는 학교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무작정 이제 취재를 좀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취재하고 이제 학생들 만나고 학생들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쑥쑥 이제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 얘기는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가치를 좀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괜찮아 앨리스는 그 꿈틀 인생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일 텐데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1년 쉴 수 있는 거죠? 초등학교나 대학생이 아니라. 사실, 네. 네, 사실, 연령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학생들이 가장 이제 자기에 대해서 탐색하는 시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중학교에서 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기가 가장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 시기에 학생들이 1년을 쉬어가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뭘 잘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지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탐색하는 1년을 갖는 학교예요. 음. 그래- 네, 그래서 이 학교는 학생들이 교과서도 없고요. 시험도 따로 있지 않고 학생들이 수업 내용도 스스로 정하고 학교 규칙도 스스로 정하고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뭘 하고 싶은지 팀 프로젝트가 됐던 개인 프로젝트가 됐던 1년 동안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본인이 디자인하고 설계해서 그 경험들을 쌓아가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이런 학생들의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괜찮아 앨리스는 그 꿈틀 인생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청소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다른 길을 선택하는 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음.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이제 교사들 다른 길을 선택한 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의 기후 노광준 PD님도 시사회 가서 보시고 2번 우셨다고 그러던데요. 이게 그러세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 학원 뺑뺑이 돌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견뎌낸 자녀들 생각이 많이 났다고 그러시던데 그런 관객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 시사회를 한 달 동안 한 40여 차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관객분들 만나보니까, 어, 얼마 전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제 화면 속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다, 이러면서 음. 펑펑 우는 친구도 있었고, 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꾸 학교를 그만두고 힘들어 하는데,
이제 주변의 교사로서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좀 후련했다 음. 하는 이 선생님도 계셨고요. 네. 그리고 또 한 퇴직 교사분은 교직에 있을 때 스스로 좀 생을 달리했던 그런 아. 한 제자가 생각이 나서 내내 마음이 아팠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선생님이 계셨고, 그리고 숙제 안 했다고 혼내고 나온 아들한테 내내 미안해하면서 봤다. 뭐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음. 굉장히 많이 공감해 주면서 보시는데, 또 이제는 이게 계속 이 굴레가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는 데에는 다 같이 좀 마음을 모아주시더라고요. 음. 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꿈틀 학교를 다니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학부모, 교사, 어쩌면 사회의 모든 관계들이 그 안에 다 같이 녹아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제목이 괜찮아 앨리스잖아요. 괜찮아 앨리스. 이게 어떤 뜻이었을까요? 네. 우리 교육 시스템을 보면 그러니까 입시만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이상한 나라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 속에서 좀 용기를 내서 자신만의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한 학부모들을 앨리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상한 나라의 그래서 앨리스. 네. 예. 그래서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좀 차용을 했고요. 이 앨리스들이 용기를 내서 이제 남들이 정해놓은 성공 잣대나 아니면 이 길로 가야지 안전해라고 했던 그 길을 좀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주인이 되는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은 앨리스들을 위로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영화로 만들고 싶어서 괜찮아 앨리스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네. 네. 영화가 제목 괜찮나요? 예, 저는 괜찮아 앨리스에서 굉장히 보고 싶은 마음이 확 커졌어요. 제목을 보면서. 그러셨군요. 네. 예. 내일 극장 개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능 전날이잖아요. 이 수능이 끝나고 우르르 나오는 학생들이 딱 보기 시작하면 좋을 텐데 수능 전날에 개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뭐라고 우리 영화를 소개하냐면 수능과 맞짱 뜨는 영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동네도 이렇게 보니까 저희 동네도 보니까 현수막에 수능 대박 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수능이 대박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1%의 성공, 99%의 실패 이런 걸로 나뉘는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아픈 상징 이런 게 네. 수능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수능을 그러니까 혹여나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의 인생을 응원한다. 너의 길을 찾으면 된다.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해 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위로 이런 좀 힘을 주고 싶어서 수능 전날 이제 개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네요. 수능 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영화이기도 하네요. 그 수능의 결과에 네. 연연하지 않고. 그래요. 그럼 감독님 생각에는 어떤 분들이 특히 이 영화를 봤으면 좋으실까요? 저는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네. 특히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특히 저는 이제 교육 정책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지난 7일 VIP 시사회 열었을 때 그래서 일부러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 이재명 대표도 이제 오셨었는데 정치하시는 분들 언론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불렀던 이유가 조금 더 변화의 바람 그리고 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동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네. 그렇게 좀 VIP로 이제 모셔가지고 좀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도 이 교육 정책하시는 분들
만드시는 분들, 정치인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네. 교육 정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을 일부러 특별히 모셔서 영화 시사회를 했던 거네요. 네. 네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실을 다룬 다큐 영화 괜찮아 앨리스 양지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수능과 하나도 관련 없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아요. 가족이든 자신이든. 네, 이 영화를 함께 다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